자, 오늘 배울 내용은 알고리즘의 이해 및 표현 단원에서 교과서 90페이지고요. 학습 목표는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의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의 의미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벌써 첫 번째랑 두 번째 알고리즘에 관한 영상을 보여줘서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도 했고 우리가. 그래서 교과서 90페이지를 펴보시면 교과서 펴셨나요? 교과서 90페이지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이처럼 찾으세요. 이처럼. 이처럼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설명하거나 표현한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번 밑줄 쳐놓을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설명하거나 표현한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잘 알고리즘 이제 좀 알았겠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알고리즘은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 순서 또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면서 느낀 게 이 문제를 굉장히 거창한 어렵고 풀기 어려운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문제하면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말하냐면 그냥 생활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상황이나 질문들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알고리즘. 이러면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금 교과서에는 이제 양치하는 걸 예시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를 매일 닦지만 하루에 3번, 물론 하루에 뭐 2번 닦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양치질을 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을 먼저 뿌리고 그리고 물을 묻혀요. 어떤 친구는 물을 묻히고 치약을 뿌려요. 어떤 친구는 그냥 아예 물을 안 묻히고 치약만 바로 뿌리고 이를 닦아요. 이런 식으로 같은 상황, 같은 문제라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같은 문제라도 사람마다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다를 수 있다. 쉽게 설명해서 양치질 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이제 깨끗하다고 느끼는 대로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양치질 할 때 이제 치약에 불소라는 성분이 있어서 물을 안 묻히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치약만 뿌리고 하면 사실 되게 뻑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묻히는데 너무 뻑뻑하면 먼저 치약을 짜기 전에 물을 묻히고 하는 게 좋다고 들었고 제일 좋은 건 물을 안 묻히는 거.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양치질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 항상 수업하고 질문을 받아보면 요 단어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교과서에도 있어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지금 여기 사진 PPT에 보이는 분이 이름이 알카리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중세시대 아랍 수학자시고요. 여러분 수학에서 방정식 배웠죠?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공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신 분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이란 단어는 이 수학자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생활 곳곳에서도 쓰일 수 있지만 컴퓨터 분야에서 특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정보 시간에 배우는 거고, 그래서 컴퓨터 분야에서 이제 알고리즘의 의미는 유한한 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그리고 컴퓨터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적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컴퓨터 분야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알고리즘 의미 시간에 지지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지난 시간에 친구들의 라면 맛있게 끓이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볼 때 조금 재미있는 답변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1, 2, 3 이렇게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못 봤나 봐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친구는 라면은 남이 끓여주는 게 가장 맛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는 근데 첫 번째 친구에서 파란 계란이 뭐예요? 파란 계란? 이거 적은 친구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설문조사 답변에다가 파란 계란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냄비에 물을 넣고 스프를 먼저 넣으면 돌비 현상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면을 먼저 넣는다. 그래서 면을 넣을 때 쪼개지 말고 그냥 넣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라면을 안 끓여본 친구들도 물론 엄청 많았는데 생각보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친구가 돌비 현상이라고 했는데 선생님도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 많죠. 선생님 처음 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돌비 현상이 이제 액체가 물이 끓는 온도가 이제 높아져서 막 보글보글보글 끓어서 막 넘치려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을 돌비 현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면을 이렇게 넣어서 돌비 현상을 이렇게 줄어들게 한다라고 친구가 말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존맛탱.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특이했던 점이 이제 마지막에 계란을 깨서 라면에 넣는데 케첩 한 스푼을 넣는다고 하네요. 친구들이 아침에 수업을 들어서 그런지 오타가 많아요. 친구들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조건 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1, 2, 3, 4, 5, 6이라고 답변을 해준 친구들의 답변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너무 다 달아줬는데 다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그러면 수업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 못 가져왔어요. 여러분 90, 91페이지에 그 뽀글머리 친구, 양치해 하려고 준비하는 친구 쪽에 있는 조건들 5가지 보면 되고요. 거기에 5가지 나와 있어요. 이게 교과서마다도 좀 다르고 한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한번 봐볼게요. 입력, 출력, 그리고 세 번째 명확성, 네 번째 수행 가능성, 다섯 번째 유한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입력 출력은요. 입력은요. 알고리즘에 주어지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고리즘에 주어지는 재료. 그 다음에 출력은 이 알고리즘을 1, 2, 3, 4, 5, 6, 7 끝날 때까지 순서대로 실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 이게 우리가 한자를 생각해보면 입이 들 입자고 출이 나올 출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은 주어지는 거, 출력은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준 레시피에서 입력을 한번 찾아보면 일단은 물, 건더기, 면, 스프, 파, 그리고 이제 차돌박이 말하는 거 맞죠? 이 친구는 차돌박이를 넣는데요. 이게 고기 중에 부드러워서 가장 적당하다. 차돌 넣고 마지막으로 계란 넣고 그리고 이 친구의 특별한 레시피 먹을 때 계란을 반만 먹는다. 그래서 이 친구 레시피에서 입력을 찾아봤고 출력은 이제 맛있는 라면, 이 친구만의 맛있는 라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번, 2번은 이제 넘어가고 명확성 볼게요. 이게 명확성이 가장 알고리즘 조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이 친구 거를 한번 볼게요. 1번 물을 넣고 끓인다. 2번 물이 끓으면 면을 넣는다. 면을 넣고 라면 스프를 넣는다. 4번 면이 반 정도 익었을 때 달걀을 넣는다. 5번 면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끝.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명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명확성을 알고리즘에 가깝게 명확성을 적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1번에 보면 물을 넣고 끓인대요. 근데 물을 넣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이 알고리즘을 실행했을 때 누군가가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의 레시피를 보고 라면을 끓였을 때 똑같은 맛의 라면이 나오는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물을 넣는다. 명확하게 하려면 그쵸? 양이 추가되면 좋겠죠. 예를 들면 물을 몇 500cc 넣는다 또는 350ml를 넣고 끓인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1번 명령어가. 그 다음에 2번 보면 물이 끓으면 면을 넣는다. 우리는 육안으로 물은 100도에서 보통 끓잖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알고리즘이 컴퓨터라는 분야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뭐 로봇한테 이 알고리즘을 주고 시킬 거예요. 라면 끓여줘라고. 그러면 로봇은 물이 끓으면 이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뭐 물이 100도 이상이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주면 더 좋지만 물이 끓으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면을 넣는다.
면을 넣고 라면 스프를 넣는다. 그 다음에 면이 반 정도 익었을 때, 이거 약간 명확한가요, 여러분? 면이 반 정도 익었을 때 보다는 이제 면을 넣고 나서 한 뭐 시간이 3분 정도 지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의 요소를 포함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면이 다 익을 때까지, 이것도 이제 뭐 몇 분 정도 되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친구의 레시피에 명확성을 조금 더 추가를 해봤고, 다른 친구 걸로 한 번 더 볼게요. 얘는 2번만 볼게요. 이제 얘는 단어 때문에 예시를 가져왔는데, 물이 끓기 살짝 전에, 여러분 살짝, 이게 살짝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단어는 알고리즘에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살짝 이외에도 적당한 시간에 스프를 넣는다. 적당한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단어에 있어서도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뭐 시간적인 거나 양적인 거를 추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알고리즘 조건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행 가능성인데요. 수행 가능성, 선생님 다른 교과서 살펴보니까 수행 가능성이 없는 교과서들도 많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 건데, 약간 여러분도 이해가 살짝 안 갈 수도 있어요. 좀 설명이 애매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선생님 여기 다시 첫 번째 적어놓은 거에는 알고리즘의 각 명령어는 논리적으로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제 알고리즘을 실행을 했을 때, 라면 끓이는 알고리즘, 레시피대로 순서대로 실행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면 수행 가능하다. 1번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으면 1번 명령어 수행 가능해요. 2번 수행 가능해요. 3번 명령어, 3번 줄 수행 가능해요. 그래서 끝까지 다 갔을 때 모든 명령어가 수행 가능했고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행 가능성이라는 조건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다섯 번째 조건은 유한성인데요. 유가 있을 유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반드시 종료되는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이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두 친구의 레시피를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친구 거는 1, 2, 3, 4 한 다음에 5 끝을 넣어줬어요. 끝.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 레시피에는 4번에 30초 뒤 냄비에 계란을 푼다. 풀고 푼 상태로 끝난 거예요. 이 친구는 뭐 다섯 번째 맛있게 먹는다 또는 끝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알고리즘에 가까워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것도 첫 번째 지지난 시간에 알고리즘 의미 약간 도입 부분에 그 영상 하나 봤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토스트 만드는 법을 이렇게 알려서 적어서 줬는데 아버지가 이제 막 잼을 빵 밑면에 바른다 했는데 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윗면에다가 발랐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막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서 막 토라져서 막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 영상 보고 재밌다고 했는데 요 아들이 준 토스트 만드는 법, 토스트 만드는 알고리즘, 뭐 알고리즘 조건 중에서 뭐가 좀 부족했을까요? 요 5가지 조건 중에서 몇 번째 조건? 네, 세 번째 조건.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명확성이었는데 이제 각 명령어가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정확히 표현돼야 되는데 이제 아들이 적은 레시피에 빵 밑면에 바른다. 어떤 사람은 빵을 보고 요 위에가 밑면이라고 맛없는 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요 위에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서 빵 요 테두리 부분 밑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빵 이제 엎어진 곳에서 요 밑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요 영상은 사실은 알고리즘 조건 중에서 알고리즘은 명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알고리즘 의미 받고 두 번째 알고리즘 조건 5가지 봤어요. 마지막은 알고리즘 표현 방법인데 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오늘은 그냥 살짝 도입만 하면은 선생님이 프린터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가지고 프린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글로 된 설명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림으로 된 설명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뭐가 더 보기 좋아요? 여러분들은 두 개가 있으면 뭘 보고 프린터를 설치할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선생님도 그렇고 2번을 선택할 거예요. 두 번째, 그림으로 된 설명서. 이게 그림이 있어서 더 보기 쉽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표현 방법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3가지 나와 있어요.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 이렇게 3가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간단하게 볼 텐데 어떤 표현 방법이 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알고리즘이 더 보기 좋아지고 더 이제 해석하기 좋아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려고 이 프린터 설명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3가지 중에서 가장 잘 알아보기 좋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수업도 고생 많으셨고 미두랑에서 링크 클릭해서 설문조사 참여하면 됩니다. 안녕.